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중개업소를 하신다고요? 네네. 근데 왜 오셨어요? 사실은 저도 뭐 이게 찾아뵈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약간의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뭐 왜 찾아왔냐면은 거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요즘 거래 없죠. 정말 힘듭니다. 예. 요즘 거래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개점 휴업 상태로 가고 있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속으로는 다 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좀 먹고 살만 했는데, 올해는 너무 절벽이다. 21년 한 8월부터 좀 뜸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거래가? 네네네. 맞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PO TV를 예. 제 같은 중개업을 하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보니까 뭐 맨날 하락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몇 년 전에는 상승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 가면 아파트 부동산 상승하니까 웬만하면 사라 라고 제가 해서 집 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때. 그렇습니까? 최근에 제 유튜브가 이제 많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제 유튜브를 따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락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저는 뭐 하락론자는 아니에요. 괜히 저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으로서 오해하시면 오해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고 좀 조언을 구하려고 사실. 저한테요? 네네. 저보다 더 전문가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계약서 쓰는 것만 전문가고요. 네.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경제, 네. 어떤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뵀어요. 중요한 질문은 어떤 거 있어요? 네네. 제가 사실은 이제 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은데, 이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 사실 거래가 다시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좀 풀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제가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데, 요즘 손님 한 명 제가 커피 한 잔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네네. 아예 그 매수 심리 자체가 얼어붙은 데다가 거의 관망이 아니고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외면을 하냐면 너무 고가예요. 각 지역별로 아파트들이 너무 뛰었어요. 뛸 때는 심리적으로,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뛸 때는 심리적으로 내가 이번에 안 사면 저 주가가 더 뛸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이 아파트를 안 사면 더 많이 뛸 것 같아. 그래서 마구 올라타는 거예요.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영끌이라는 것도 나왔고. 예. 그런데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금리가 아주 낮을 때, 그때는 돈도 있고 금리도 낮고 하니까 막 올라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신들이 차려진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금리가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근데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이다 라든지, 또는 금리가 내려가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든지, 이런 말들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아마 금리가 좀 내려가면 거래는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고가라는 인식을 바꾸기에는 이제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의 심리 속에 부동산이 지금 고가다라는 게 심리가 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고가의 아파트가 많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것이 안정화되면 이제 내가 집을 사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조금은 좀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요. 18년, 19년, 20년, 21년 동안 돈 많이 버셨잖아요. 또 번 사람들은 벌었지만 또 제가 아는 부동산의 몇몇 분들은 한 달 30일 중에 거의 진짜 매일 하루에 2건씩, 3건씩 도장을 찍었대요. 그럼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약을 그분들만큼 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장 찍는 거밖에, 그런 거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 아마 거래는 많이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금리가 무서운데, 금리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언제? 내년에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지난 6월 달이 그 1년 전에 비해서 9.1% 상승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7월 달 걸 발표했는데 8.5% 나왔잖아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살짝 둔화된 거예요. 둔화.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를 또 인상할 텐데 지난번처럼 0.75%의 포인트가 아닌
아마 0.5%포인트는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은 또 어떻겠어요? 따라가야죠. 네.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외화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금리가 더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아휴. 지금 대출금리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 이것이 적용되는 시간이 아마 제가 2021년 8월 달에 되고 1년이 지나면 아마 이것이 피부로 와닿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네. 지금 많이들 와닿을 것이고 네. 아마 올 겨울 내년 봄 되면 정말 피부로 많이 느낄 겁니다. 그때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더 얼어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벌었던 돈 좀 쓰시고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예. 이렇게 오늘 표 대표님 어렵게 만난 김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 이야기도 좀 한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 예, 뭐 제가 아는 한도에서. 예.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오는 손님들이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사면 사도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말하기가 겁나가지고 아,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네네 관망하십시오라고만 얘기합니다. 아, 그 금리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고가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해요. 네. 사실 고가고. 네네. 너무 뛰었어요. GDP 대비 땅값이 이렇게 뛴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GDP 대비 가장 비싼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맨하튼도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일본 도쿄가 4.5배가 넘어갈 때 네. 부동산 버블이 터졌어요. 우리 지금 5.2%, 5.4% 넘었습니다. 아마 5.5% 넘었을 겁니다. 데이터의 흐름상 지금 아마 5.5배가 넘었을 거란 말이죠. 부동산 버블이 안 터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하락된 매물들이 간혹 터지긴 하지만 그것이 보편화되진 않았단 말이죠. 네. 아직까지 매도자의 매도 희망가와 매수자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금액까지 가격 이격이 많아요. 가끔 네이버에 보면 우리 동네는 가격이 전혀 안 떨어졌는데 표용호 당신은 왜 자꾸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건들의 매도가는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매도 희망가예요.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작년 최고가일 때 내 옆집이 팔리는 걸 봤어요. 얼마에 팔렸는지 안단 말이죠. 나도 그 가격엔 팔아야 되겠어. 그런데 아무도 안 사네?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안 사네? 그러니까 슬쩍슬쩍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요. 그런 부동산 좀 있죠. 아 있습니다. 그죠? 말은 못하고 네네. 조금씩 내려가요 지금. 네네. 그런데 매수 희망자가 볼 때는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부동산의 가격도 약간 하향 안정화가 돼야 거래라는 것이 좀 더 활발해질 거예요. 그게 언제냐고 묻고 싶죠. 그게 언제입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된다. 그렇게나 기다려야 됩니다. 한 1년 정도는 기다리시면 아마 기다린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는 게 그때 대해서는 아마 하락거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거래량도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그때가 진짜 많이 하락했을 때거든요. 네네. 금리를 못 견디는 분들이 내놓은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 또 혹시 갭 투자하셨다가 기대 수익을 낮춰서 판단 말이죠. 작년에만 팔았어도 뭐 3, 4억, 4억은 기대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그냥 보통 1억이나 아니면 5천만 원 아니면 심지어 3천만 원만 남기고도 얼른 파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보유하지 않고. 네네. 이제 기대 수익을 낮추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초초 급매매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은. 예. 언제 사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하향 안정화가 돼서 거래가 활발할 때 그때 내가 가진 현금을 가지고 살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돼서는 아마 금리도 살짝 내려갈 거예요. 무서운 게 온다면 이제 경기 위축이라는 게 좀 많이 염려되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 있지만 지갑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나오면 살 사람이 없어요. 네. 뭐 우리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라니까 잘 아시겠지만 강남에서도 지금 분양을 꺼리고 있거든요. 물건 내놓고 만약에 분양이 다 안 되면 이건 정말 끝장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서워서 분양들을 못 하고 있어요.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 땅을 샀을 때가 21년, 20년대 땅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인허가 받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죠. 예. 그때 이렇게 지금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길어지면 그분들도 아마 못 버티지 않을까. 대표님, 저 오늘 이렇게 어렵게 뵌 김에 제가 저기 1년에 한 빌딩 매매를
한 두억 건씩 성사를 시켰었어요. 오, 굉장히 능력자시네요.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운이 좋았을 뿐이고요. 근데 뭐 역시나 지금 빌딩 거래 같은 경우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빌딩 매매 같은 경우들은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빌딩 매매도 지금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없다고 봐야죠. 매수 문의 자체가 없죠. 매수 문의 자체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매도 문의 많죠? 매도 문의는 많습니다.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런 빌딩 매매를 해보신 분이시라니까 정확하게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빌딩 매매 지금 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닌다면 지금 사는 사람이 없지 않나. 솔직히. 왜냐하면 2021년 정말 고가를 찍었어요. 2020년 고가 찍었어요. 완전 버블 때 사신 거예요. 근데 그때 버블 때 사신 분들은 대다수가 80%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꼬마 빌딩을 샀어요. 네네. 50억짜리든 30억짜리든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짜리든 80% 정도의 대출 받아서 신탁회사에 맡겨놨단 말이죠. 예. 아시죠? 네네, 알죠. 금융기관에서 80% 대출을 해줄 때는 못 믿으니까 신탁회사에 걸어놔요. 그래야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네. 근데 이분들이 금리가 저금리일 때 이 건물을 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2배가 뛰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료와 은행 이자가 역전된 거예요. 소형 빌딩의 임대 수익률 보통 서울의 경우 2, 3% 봅니다. 그리고도 그걸 많이 샀어요. 왜 샀냐면 집가 상승을 노리고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건물값 계속 뛴다는 거야. 땅값 뛴다는 거야. 지금 강남 가보세요. 제가 타워팰리스가 강남의 상징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한 순위로 따지면 뭐 한 20순위로 밀려났는데 타워팰리스 30평 아파트가 32억, 33억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런데 30평짜리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3.2평 뭐 이래요. 3평도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오피스텔의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30억입니까? 한 평에 10억입니까? 땅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 거품이라는 게 이렇게 껴있는데 소형 빌딩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소형 빌딩 언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제가 볼 때 20% 하락해서 나올 때는 내년 하반기면 나옵니다. 아마 금매로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도 안 팔린다면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아시면서 괜히 충격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유,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이 아시는 그렇지 분이 않고요. 찾아와가지고 괜히 저 실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뭐 또 동네 주변 분들한테 가두리 부동산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가두리 부동산은 뭡니까? 아, 처음 들어보셨나요? 대충은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저 고객이 내놓은 그 물건을 가지고 친한 부동산들끼리 가둬놓고 남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끼리 가격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는 거를 뭐 큰 틀에서 얘기하면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자기네끼리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가격 흥정해가지고 네네. 보통 이게 올리는 데 씁니까? 내리는 데 씁니까? 올리는 데 쓰겠죠, 당연히? 아, 그렇지 않죠. 그래요? 보통 가격을 내려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쓰죠. 아. 가격을 올려주면 그 손님들 입장에서 그걸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그럽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가두리 부동산 해보셨어요? 아유, 저는 뭐 그런 거 발 담그고 심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업을 하신다니까 네. 저를 찾아온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면 전문가신데 저에게 뭘 여쭤볼 게 있어서 찾아오셨는지라는 생각이 첫 번째 사실 들었고 뭘 캐러 왔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영호 TV를 지인 소개로 보게 됐는데 하락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놈의 유튜브가 다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앞에 계셔서가 아니고 정말 이 부동산 실물 경제에 대해서 깊이가 있으시고 솔직하시고 가식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려고 그러고 데이터가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께 그걸 얘기하려고 애를 써요. 오르지도 않는 데를 오른다고 계속 거짓말할 수는 없고 내리지도 않는 데를 내린다고 계속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내린다고 말하니까 가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근에 와서는 더 응원을 주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네네. 다른 분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소신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오른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바로 저는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래야 부동산 매수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 시그널을 믿고 또 매수에 동참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매수를 제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고마워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그랬듯이 그분들도 이제 표영호 TV의 진정성을 알게 되면 뭐 오히려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 21년 때 그때 호황을 누린 것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니까 좀만 더 참고 견디시면 다시 또 좋은 날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유, 용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큰 힘을 얻어가지고 가볍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표영호 TV 너무 이렇게 안티성으로 보지 마시고 좀 예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희 오늘부터 왕찐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